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장 끝나고 오후 4시 31분부터 공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가를 떨어뜨렸던 유상증자 관련된 정정 공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 관련해서 증권 신고서 관련해서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기간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 세 개의 공시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할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공시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유상증자 결정 관련된 공시는 유상증자의 스케줄 관련된 공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들이 변경됐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 주주명부 열람하는 날이죠. 그게 예정되어 있던 게 12월 17일이었는데 1월 20일로 약 한 달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케줄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런 스케줄들이 다 변경되었다라는 공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상증자 관련된 스케줄 중에서 주가 변동의 중요한 일정들도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주 발행가액 확정 예정일도 바뀌고 그다음에 1차 발행가액 산출되는 그 기산일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12월 12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출된 가격으로 1차 발행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공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6일이 권리락일입니다. 이 권리락일에 기준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스케줄대로라고 하면은 약 19,000원대 가격으로 권리락일의 기준 주가가 연동돼서 변경된 그 기준 주가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다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스케줄만 바뀐 거지 이수페타시스 측면에서는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사용의 목적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제2호 인수한다. 그리고 탑업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인해서 약 3천억 원 정도 쓰일 예정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좀 표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금 사용 목적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케이스에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가 제2호 인수한다. 제2호 인수하고 유상증자도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2호 인수를 철회한다. 그런데 유상증자는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2호 인수도 안 하고 유상증자도 철회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다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2호 인수하고 유상증자 진행한다라고 하면 좀 더 길게 저희가 투자하는 그 시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2호 인수 안 하고 유상증자만 해서 신규 시설 투자하는데 자금 사용 목적을 다 쓰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기술 격차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우려감을 또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 인수도 안 하고 유상증자도 철회했다라고 하면은 공시벌점 맞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거 이제는 결정이 됐어요. 이수페타시스 안 바뀝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진행합니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정정 공시 내라라고 했던 부분 자금 사용의 세부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알려라 라고 하는 부분에 변경된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면은요 저희의 투자에 대한 시각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바뀐 내용 모두 다를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주식하는 사람들 멤버십 채널에서는요 이 세부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참여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자금 사용 세부 내역 제가 좀 글을 읽어드릴게요.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이 최초 목표한 예정 금액 대비 적을 경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초의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하고 예정했던 자금 조달 그게 시설 자금으로 2,500억 그 다음에 제2호 인수하는데 3,000억 이렇게 쓰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조달하는 자금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기존 사용 예정 금액의 비율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초 예정했던 금액 5,500억 대비해 가지고요.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50%밖에 조달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거는 확정 발행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유상증자 발표를 합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유상증자 공시를 낼 때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밖에 조달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시설 자금으로 1,250억, 그리고 제2호 인수하는데 1,500억, 그대로 비율만 낮춰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0%는 예를 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2호 인수와 그 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하는 거 목적에 대한 변화는 없다. 변경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이 파란색 글씨 보이죠? 이 파란색 글씨가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내용들,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제 생각과 부연 설명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전방 산업의 개선과 당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2022년 이 당사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매출이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PCB 인쇄 회로기판, 여기에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의 특성, 이것 때문에 실적 변동 리스크는 상존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에서 제2호를 인수하는 진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과거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것 때문에. 단일 사업, PCB 사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쇄 회로기판, 인쇄 회로기판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회로, 이 회로가 있는 판입니다. 이 판에 GPU도 있고요. 그 다음에 CPU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잘 원활하게 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속도 개선이 필요하고 열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인쇄 회로기판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진입장벽을 만들어내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고속으로 처리하는 AI향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고성능의 인쇄 회로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지금 바뀌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 시설 더 늘리기 위해서 21년도에 유상증자 600억 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AI 붐으로 인해서 이 PCB의 수요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PCB 사업 말고 우리가 없다. 그리고 확장성이 부족하다. 확장을 하려면은 항공,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방산 쪽 첨단 산업으로 더 진출하려면요, 그만큼 PCB 인쇄 회로기판의 기술력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재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소재를 활용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탄소 나노튜브고,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제2호가 포착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정정 공시 나오기 이전에 제가 이 공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이수페타시스가 과거 주요 실적 변동 원인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실적 악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인쇄 회로기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전자제품, 전자기기 모두 다 들어갑니다. 통신부터 해서요.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PCB 인쇄 회로기판, 이것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인쇄 회로기판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일반적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 기술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중저층 MLB, 멀티레이어 보드죠. 다시 말하면은 저수익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고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고, 그 다음에 원가로 치고 들어오는 나라 중국하고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로 치고 들어오고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수페타시스가 2019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악화가 돼서 2018년 대비해서 매출은 8.24% 하락하고
영업 손실은 24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이로 인해서 이수 엑사보드라는 자회사 지속적인 부진과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로 인해서 21년도 7월에 영업 정지 결정했어요. 이수페타시스의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희가 뭐 회사 입장을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죠. 저희는 투자 수익이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요, 투자 수익 이게 아니라 회사의 이 매출과 실적을 올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만 살아남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오라는 이 기업, 탄소 나노튜브가 이수페타시스와의 R&D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인수를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엔비디아 향으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은요, 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설비 투자 더 늘린다라고 해서 유상증자가 이것만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나와서 주가 잠깐 빠졌다가 금방 말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이오 인수하겠다라는데 이 시장에서 반응이 쎄한 거죠.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캐중 구간에 빠졌잖아요. 제이오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이오가 만약에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과 실적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면은요, 플러스 프리미엄을 주고 사와야 돼요. 프리미엄.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M&A 쪽을 좀 안다라고 하는 곳은 이 성숙 단계나 아니면은 성장해서 피크아웃 정도 들어오는 그 단계에서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사들여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위기 때 사들이는 게 싸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다행이다. 캐중 구간의 2차 전지 실적 안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이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좀 싸게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투자를 결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이오를 인수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정 공시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추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실게요.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는 고성능 PCB 제조를 위한 CNT를 공동으로 연구하며 PCB 성능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그 이전 내용에서도 있었던 부분이고, R&D 시너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탄소 나노튜브가 지금은 2차 전지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요, 적용되는 사업 영역이 다양합니다. 반도체 분야부터 해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소재가 얼마나 고도화시켜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전방 산업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NT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를 통해서 지금 2차 전지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시장의 인식 자체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산업의 확장성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이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인쇄 회로기판의 성능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 전도성, 이 굉장히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디스플레이, 나노 센서, 2차 전지, 여기에 다양하게 소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만들게 될 이 고성능 PCB는요, 주요 수요처인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GPU, TPU, 고성능 영상의 작업에 인해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PCB, 인쇄 회로기판,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인쇄 회로기판은 여기에 대해서 열 관리와 전력 공급을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이 데이터 센터가 언제까지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무한히 확장 가능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번 만들고 나면 이 안에서 부품의 교체는 있을지언정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부품의 교체가 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죠? 더 좋은 성능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기술적 진입장벽을 만들어내는 고성능 PCB, 이걸 만들지 못하면요, 또 중국하고 대만한테 뺏겨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이 인쇄 회로기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부품들이 이 전기 회로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판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맞춤형이라서 이 자동화 공정도 안 돼요. 개별적으로
맞춤 디자인을 해주고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이 시장 점유율 1등이었고요. 일본. 그 다음에 2등이 한국이었습니다. 턱밑까지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기술적 차별화가 없고 신규 수요처, 더 고성능의 신규 수요처 산업이 없다 보니까 중국하고 대만한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장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2019년도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중저가,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아요. 벌써 다른 나라들이 따라왔습니다. 인건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 더 늘려서 원가 경쟁력 만들어내는 기업들, 다 중국하고 대만 기업들이었어요. 이런 기업들한테, 이런 나라한테 2000년도 중반에 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저도 투자하는 관점에서요, 지금 당장의 먹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 해자, 경제적 해자, 이런 것들 없는 기업들 있죠. 장기 투자할 마음 잘 안 생깁니다. 이 기업밖에 못해. 이 기업이 지금 이 시장 점유율 높은데 다른 기업들이 이런 기술적인 차별화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조금만 깨어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저는 성장 없이 절대로 영원히 살아남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오 인수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분명 이 업력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개발을 통해서 인쇄 회로기판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로 경영의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이 정정 공시를 통해서요, 제이오 인수하는 데에 대한 명분과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공시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나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갈 것인가, 단기, 아니면 이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로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GPU라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런 기업에서 AI를 통한 이 신규 먹거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먹거리를 만들어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AI 소프트웨어 강점을 가진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소프트웨어 쪽인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들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쫓아가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업들의 하드웨어, 결국 장치죠. IT 장비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PCB, 인쇄 회로기판은 서버하고 네트워크 쪽, IT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센터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HBM 반도체나 이런 것들보다는 원가 비중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낮지만 그래도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가고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것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 AI 시장의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 여기에 이 하드웨어 쪽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 정말로 비전을 갖고 중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뭐 대덕전자도 있죠.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투자 기회로 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정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도 준비했던 계획들을 다 수정할 거고요. 앞으로 유상증자 공시 일정에 맞춰서 어떤 재료들을 또 발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란 시간이 더 남아 있잖아요. 지금의 유상증자 1차 발행 가격 그대로 나오면은요, 이수페타시스 측면에서는 유상증자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가는 두드려 맞고 자금 조달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갔을 텐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시간이 더 주어진 셈이고요. 기회도 더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종목에 대한 추천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매수매도 언급을 드리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도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고 신규 매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공시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 관련해서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투자 유망한 종목들,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매매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시간 단기 종목 추천해서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날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이거 이외에도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춘 그런 종목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날 실시간 단기, 그래서 매수 추천가 이 나가고 수익권이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 종목으로 나가서요. 12월 9일 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31% 정도 수익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 벤자민이 공시로 포착하는 종목들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할인 매수 기회가 포착이 되어서 제가 매수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요. 하나하나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투자 원칙을 어떻게 지키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 언급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나갔던 종목 언제까지 가져가자, 그리고 모아가는 투자하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현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새롭게 입장하신 분들도 신규로 매수를 할 수 있게, 신규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언급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 그리고 3개월에 2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금액적인 측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그리고 검색해서 나오는 텔레그램,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 사칭이에요. 사칭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액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이걸 가지고 과연 사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버젓이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번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금액 월 10만 원, 다른 금액 안 받습니다. 3개월 25만 원입니다. 하루당 2,7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텔레그램, 카카오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마시고 사칭 채널 유의하시라고 이렇게 금액을 저렴하게 설정을 했고요. 대신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을 때 힘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0-7549-6912번 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번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직접 말씀드리죠.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그 다음에 안내사항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저희는 목표 설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너무 높게 잡지 않아요. 꿈과 희망에 찬 얘기만 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 흔들리지 않은 꾸준한 투자 전략, 멤버십 채널에 참여해 계신 분들에게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일부 공개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종목 정보 꾸준하게 업데이트해드리고 신규 매수 의견 종목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매수 매도 의견을 반드시 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 공시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이 호재를 발표한다,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 주가가 상승할 만한 내용, 앞으로 미래에 매출과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 이런 걸 발표했을 때 어떤 투자자는 이 기업이 유상증자한 걸 모르고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 멤버십 채널에 참여해 계신 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왔을 때 유상증자 투자 일정, 스케줄,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언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턴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0-7549-6912번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